남편이 죽고 5년. 저는 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5날마다 왔습니다. 나무를 내려놓고 단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말을 섞지 않는다. 해가 지기 전에 떠난다. 그런데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고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 남자가 제 남편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 될 줄은 더 몰랐습니다. 이건 과부와 나무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닿았으면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분이라면 구독으로 같이 가주세요. 5날마다 오는 남자. 저는 이 시댁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5년, 38배 나이에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도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무게가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또 나무였습니다. 창틈으로 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40줄로 보이는 산에 다부진 체격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나무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규칙. 우리 사이엔 규칙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말을 섞지 않는다. 해가 지기 전에 떠난다. 그리고 정확히 5날마다 온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집엔 열흘에 한 번 가는데 왜 저희 집만 5날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남정네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마을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니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매번 고개를 숙인 진짜 이유를.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의 나무도 달라졌습니다. 봄엔 벚나무, 여름엔 소나무, 가을엔 단풍나무, 겨울엔 참나무. 언제부턴가 그 나무들이 제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무를 내려놓을 때 팔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깊은 칼 자국,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그 상처는 그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빨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번 그가 왔을 때 저는 물 한 바가지를 내놨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스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도 느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그는 바가지를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우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과부가 된 지 5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퍼붓는 폭우. 그가 왔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부집에 남정네를 드리는 건 마을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 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소문이비에 죽으시겠습니까?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마 밑에라도 계십시오. 그는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벽 하나.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 제 숨소리, 빗소리에 섞여 같은 박자로 뛰는 심장 소리. 손님, 그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5년 동안 말씀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뭐가요? 제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압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압니다. 당신은 압니다. 모두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 빗소리가 멎으면 다시는 이렇게 가까이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도 반대편 벽에 기댄 것 같았습니다. 등과 등,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손 하나 닿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 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가셔야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뜹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으로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봐도 되겠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압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지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그의 눈은 슬펐습니다. 깊고 어둡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왜 그런 눈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서입니다. 무슨 언젠가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서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공기만 스쳤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왜요? 당신을 지킬 수 없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저로부터입니다. 그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떠난 진짜 이유에 제 남편의 죽음이 숨어 있었다는 걸. 과부와 남정네 이 사랑은 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가 떠나고 5날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왜 5날이었을까? 왜 하필 5날마다 왔을까? 그때 마을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댁의 나무장수 말이요. 네, 그 사람 나무장수가 아니라 던데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죄인을 감시하는 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집에 댁의 남편 어르신 말이요. 5년 전 돌아가셨을 때 관아에서 조사가 들어왔잖소.
그때 그 사람이 조사관이었다던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날, 흔적이 사라지는 시간. 그는 저를 감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에 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 관아에선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그 조사에 그 사람이 관여했던 겁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과하러 온 건가? 아니면 속죄하러 온 건가? 나무는 재물이었던 건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밤, 관아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결박된 채 저 사람이 뭘 했길래 죄인을 숨겼다던데요. 누구요? 5년 전 사건에 연루된 사람.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관아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물러서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가십시오. 그의 목소리. 제발 가십시오. 관아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자는 5년 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자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이자는 양심에 못 이겨 진짜 죄인을 찾아냈소. 하지만 그 죄인은 양반 집안 자제, 관아에서 덮으려 했소. 이자는 그걸 거부하고 진실을 밝히려다 결국 죄인이 된 것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댁 주인,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관아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관아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과부가 죄인을 구하러 왔소?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게 죄요. 진실을 밝힌 게 왜 죄입니까?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증인이 되시오. 예, 당신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당신이 증언하시오. 그럼 그 자를 풀어주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되면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오. 과부 신분으로 남정네와 관계가 있었는지 부정한 일은 없었는지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가 되어 있소? 저는 떨렸습니다. 증인이 되면 저는 죄인이 됩니다. 과부가 남정네를 구한다? 마을에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는 이미 5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 왜 이러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미 망가졌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5년 동안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습니다. 5날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가슴이 뛰는지.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이 제게 다시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그가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압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그래도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증언으로 그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과부가 남정네를 구했다. 부정한 여자다.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멀리요. 혼자요? 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저와 함께 사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당신은 저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갈 죄입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래서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간다면 저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 제게 다시 숨을 쉬게 해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었고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또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왜 또 나무를 가져오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5날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닿지 못했던 온기, 이제는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5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왔습니다. 5날마다 규칙을 지키며 멀리서 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규칙을 깨고 서로를 택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죄책감으로 시작되지만 용서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내려놓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무를 베고 함께 불을 지피며 삽니다. 사랑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다녀간 사람으로도 완성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함께 남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숨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과의 사랑. 여러분은 이 선택을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용납할 수 없으신가요?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